전 세계를 강타한 최근의 사태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식량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BC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생필품, 식량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안정적인 유통망과 사재기는 불필요하다는 시민의식 덕분에 사재기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사재기는커녕 오히려 생필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으로부터 화장지 2,000세트를 보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아 빠르게 수출 물량을 조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는 Q10 측의 추가 요청으로 생수 등의 생필품에 대한 수출을 협의 중이며 화장지를 대량 수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3월 24일부터 가뭄 등을 이유로 쌀 수출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 이유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자원을 비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3위 수출국의 갑작스러운 쌀 수출 중단 결정에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성급하면서도 조금은 이기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도 베트남의 이 같은 조치에 식량 수출 제한은 저소득 국가에게 피해를 주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지금은 결속력을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식량 수출 금지는 상당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밀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가뭄과 산불을 이유로 러시아가 밀 수출을 중단하였고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가 쿼터제를 시행하여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자 세계 식량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식량 가격은 폭등했으며 이 때문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에서는 무려 26만 명이 아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중 절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처럼 식량 수출 제한은 간단한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필리핀은 전체 쌀 수입량의 70% 이상을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필리핀은 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쌀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도 베트남이지만 한 국가의 식량 자원의 70%나 의존하는 필리핀도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식량 자급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쌀을 파는 나라들이 판매를 중단하자 사는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쌀을 비축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국제 쌀 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덩달아 식량 가격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의외의 반사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쌀 수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쌀이 남아 도는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는 86만 7천 톤입니다. 정부의 적정 재고량은 연간 소비량의 18% 수준인 80만 톤입니다. 즉 적정 재고량보다 6만 7천 톤이나 쌀이 남아있는 것이죠. 쌀도 식량이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34만 톤가량의 쌀을 사들여 재고 물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쌀은 중국, 동남아 쌀보다 2에서 3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수출 판로를 뚫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 규제 덕분에 국제 쌀값과 식량 가격이 상승하자 한국산 쌀과 식품을 찾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새일미 품종 쌀은 매달 20톤씩 홍콩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도 지난달 30일 새청무 품종 쌀 90톤을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지난달 한국의 라면 수출은 28%나 증가했고 쌀 가공식품 과 조제 분유의 수출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햇반, 냉동 피자가 사재기 대상이 되면서 평소 대비 주문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에만 6억 7,500만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5.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출 금지 이후 국제 쌀과 식량 가격이 상승하자 베트남은 곧바로 수출 금지령을 해제합니다. 4월 13일
베트남은 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고 당장 40만 톤 규모의 쌀 수출을 승인합니다. 물론 전년 대비 40% 감소한 제한적인 물량만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서 3월 결정했던 쌀 수출 금지령이 얼마나 성급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였고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탄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죠. 이번 사태에 베트남이 보여주었던 갑작스런 한국발 비행기 착륙 불허, 베트남 항공사 환불 거부, 성급한 쌀 수출 금지와 같은 조치들이 과연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치였는지 다시 한번 베트남이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